스타워즈의 타투인처럼 태양이 두 개인 행성은 한때 순수한 공상으로 여겨졌습니다.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이런 행성계가 너무 불안정해서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죠. 두 별이 행성을 잡아당기면 우주로 튕겨나가거나 별 중 하나로 떨어져야 합니다. 하지만 자연은 그런 규칙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. 천문학자들이 두 별을 아무렇지 않게 공전하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. 이 행성은 쌍성계에서 직접 촬영된 어떤 행성보다도 모항성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. 직접 촬영이란 그림자가 아닌 행성의 빛을 직접 봤다는 의미입니다. 이 행성계는 약 446광년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보는 빛은 인류가 현대 도시를 짓기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. 이 우주 괴물은 목성 질량의 약 6배이고 놀랍게도 나이가 겨우 1300만 년입니다. 오래됐다고요? 지구가 약 46억 년이니까 우주적으로 보면 갓 태어난 신생 하나 다름없습니다. 이 괴물의 두 태양은 엄청나게 빠르게 서로를 공전하며 단 18일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. 중력이 끊임없이 변해서 마치 우주 세탁기처럼 주변 공간을 뒤흔들죠. 그럼에도 행성은 궤도를 유지하며 한 바퀴 도는데 300년이나 걸립니다. 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. 두 별이 이렇게 가깝게 공전하면 중력이 행성 형성 물질을 흩어버려서 큰 천체가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.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이런 행성은 수십 개에 불과해서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. 미스터리를 풀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중력에 의해 너무 늘어나서 구가 아닌 레몬처럼 생긴 행성입니다. 이 행성은 우주 영화에 나오는 평화로운 파랑, 초록 행성과는 전혀 다릅니다. 펄서, 즉 별의 잔해 주위를 돕니다. 거대한 별이 죽으면 초고밀도 천체로 붕괴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우주 등배처럼 방사선을 내뿜죠. 이런 천체 근처에 있으면 모든 고체는 끝장입니다. 그런데도 이 행성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. 중력이 행성을 늘어뜨려 펄서로 향한 면을 반대쪽보다 더 세게 잡아당기며 우주 엿가락처럼 만들죠. 더 불안한 점은 이렇습니다. 과학자들이 이 행성의 대기를 분석했을 때 물이나 산소는 없었습니다. 헬륨과 순수한 탄소만 있었죠. 구름도, 바다도, 생명체의 가능성도 없습니다. 우리가 아는 행성 형성 이론으로는 이 행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행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찢겨나간 별에 노출된 핵으로 행성과 별의 잔해 사이에 낀 존재일 수 있죠. 꽤 무서운 추세입니다. 행성과 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.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소개합니다. 이 행성계는 두 적색 외성 주위에 있습니다. 두 별은 목성과 태양 사이 거리와 비슷하게 서로를 공전합니다. 과학자들은 지구 크기의 행성 2개와 세 번째 후보 행성이 별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한 행성은 이틀 조금 넘게, 다른 행성은 약 3일 반 만에 1년을 마칩니다. 후보 행성은 더 빠르게 공전합니다. 이 행성들은 별에서 320만 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. 달은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. 정말 가깝습니다. 우주와 지상 망원경의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 두 별 모두 앞을 지나는, 즉 통과하는 행성이었습니다. 쌍성계의 대부분 행성은 별 하나만 공전하고 이런 구조는 물리법칙상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이 행성들은 존재하며 태연하게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. 이것은 행성 형성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증명합니다. 우주는 분명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공포를 한 단계 높여봅시다.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 행성의 최초 3차원 지도를 만들었는데 평범한 행성이 아닙니다. 너무 뜨거워서 물 분자를 문자 그대로 찢어버립니다. 행성이 별 뒤로 이동할 때 제임스 웹이 다양한 색상, 즉 파장에서 별빛의 미세한 변화를 관측했습니다. 일부 색은 수증기에 흡수되고 일부는 아닙니다. 이 정보를 종합해 과학자들은 행성 대기의 높이와 위치별 온도를 알아냈습니다. 그 결과 대기 일부가
거의 섭씨 2800도까지 올라가는데 용암보다 뜨겁습니다. 이 초고온 행성은 약 400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목성의 약 10배입니다. 단 23시간 만에 별을 공전하죠. 그곳의 일년은 거의 하루고 너무 가까워서 온도가 극도로 높습니다. 바람이 열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합니다. WASP-18b의 대기에는 물이 거의 없고 대신 일산화탄소로 가득합니다. 천문학자들은 한때 거대 행성 대기에 물이 흔할 거라 믿었습니다. 이 행성은 물이 선택사항이지 보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. 마그마 행성은 그것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. 아해왕성이라는 거대한 행성 집단이 있는데 지구보다 크고 해왕성보다 작습니다. 한동안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두꺼운 대기로 쌓인 깊은 바다로 덮인 하이시언 행성이길 바랐습니다. 유명한 예가 K2-18입니다.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보였지만 암모니아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용암도 암모니아를 녹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부재가 물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. 전 행성적 마그마 바다가 있을 수도 있죠. 연구자들은 이 행성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가열되고 냉각되고 진화하는지 모델링했습니다. 간단한 질문을 던졌죠. 이 행성들이 용암 행성을 벗어날 만큼 식을까요? 답은 거의 절대 아니었습니다. 알려진 수천 개의 아해 왕성을 테스트했을 때 거의 모두가 물의 세계가 아닌 용암 세계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 간단히 말해 이 행성들은 수증기가 아닌 암석 증기를 내뿜습니다. 대기는 바다 증발이 아닌 마그마 끓음에서 나오며 이것이 모든 걸 바꿉니다. 한때 거주 가능할지도 모른다던 많은 행성이 정직하게 개선하면 지옥으로 변합니다. 우주는 지구의 복제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용광로와 괴물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을 보세요. 겨우 64광년 떨어져 있어 우주적으로 불편하게 가깝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뜨거운 목서면 행성입니다. 멀리서 보면 매끄럽고 깊은 파란 구슬이 평화롭게 떠 있어 멋져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색은 잔인함을 숨기고 있습니다. 이 행성에서는 유리가 옆으로 비처럼 내립니다. 바람은 시속 약 8,700km로 대기를 가로지르며 무엇이든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습니다. 파란색은 유리 원료인 규산염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. 표면 온도는 약 섭씨 1300도로 암석을 녹입니다. 그 열이 규산염을 미세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 행성 전체를 샌드 블래스터처럼 휘몰아칩니다. 거기 서 있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. 느낄 만큼 오래 존재하지 못하니까요. 그리고 역대 가장 어두운 행성이 있습니다. 빛의 1%도 반사하지 않아 석탄보다 검은 페인트보다 어둡습니다. 빛이 그냥 사라집니다. 모든 행성이 별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.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서 쫓겨난 떠돌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. 이 외로운 행성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서 얼어붙은 채 떠돌며 다시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우주가 생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. 생명은 우주 덕분이 아니라 우주에도 불구하고 생존합니다. 지구는 전형적인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것입니다. 우리는 발견 시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. 매년 새 망원경이 그림을 선명하게 하고 매년 그 그림은 더 기이해집니다. 우주를 선명하게 볼수록 우리의 상상과 덜 닮아가고 그것이 가장 불안한 진실입니다.